근데 이렇게 잘못 투자한 사람들을 말고 약간 결이 다른 이런 사람들도 부동산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세를 바꿔야 되는데, 내년이에요. 1년 남았어요. 그런데 매가도 하나도 오르지 않고 심지어는 실거래가 떨어진 가격으로 찍혔고 전세가도 약간 밀려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재미가 없죠, 일단. 그리고 공포스럽죠. 더 떨어질까 봐서. 이런 공포스러운 마음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분들 팔아야 되겠습니까? 팔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이 5억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전세는 얼마였냐면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산 거잖아요. 이분의 기대는 5억짜리가 6억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6억이 언제 되는가 매일 네이버 부동산 찍어보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매가는 4억 5천을 찍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떨어졌어요. 물론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5억이던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해도 모자를 판에 4억 5천이라는 더 낮은 금액을 찍었다는 거에 일단 공포감이 듭니다. 게다가 전세도 4억 2천 하던 전세가 얼마 하냐면은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래서 이분은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어 합니다. 처분해서 이 공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니 내가 잘못 샀구나, 또는 타이밍 잘못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팔아버리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출이자가 딱 2배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치고 은행에 대출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대출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담이 다 2배로 오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 물론 그 2배로 올랐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2배 올랐다는 건 내가 비용이 2배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이게 고통스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억지로 해서 이걸 팔았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의 목표, 원금 8천만 원을 회수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얼마나 기쁠까요? 기쁩니다. 왜냐? 일단 점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공포에서 벗어났다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고, 전세금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전세금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할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8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8천만 원 가지고 대출을 좀 갚으면 본인의 이자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소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은 열심히 팔려고 했습니다만은 잘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려했던 고통을 다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만은 전세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올리지도 못하고 다행히 내려서 돈을 더 내는 일만은 피했어요. 근데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돈 8천만 원은 계속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나면 전세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이 지나는 거죠.
근데 3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3년이 지난 그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가가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예, 그래서 전세가 무려 8천만 원이나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천만 원 원금을 고스란히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예, 두 사람의 주머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원금을 회수했다라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1년 만에 회수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3년 만에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3년 동안 이 사람은 후자의 사람은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물론 이자도 더 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매우 다르죠. 예, 어떻습니까? 둘 다 원금을 회수한 모습은 똑같으나 한 사람은 자산이 없고 한 사람은 5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투자금은 다 회수했어요. 약 2년만 늦게 회수했을 뿐이지 결국 투자금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무려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남겨져 있고 한 사람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미래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이고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팔아서 결국 얻을 수 있는 최대 목표가 결국 원금 회수밖에 안 돼요. 근데 원금 회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잠깐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 그것도 오랫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길어봐야 3년 정도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 편하게 지낸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거면 투자를 왜 했어요? 하지 마시죠, 그럼. 네.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대중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투자는 왜 했어요, 그러면은? 그럼 더 마음 편하게 살았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투자한 이유는 뭡니까? 대중과 같이 살기 싫다. 개미지옥에서 난 벗어나고 싶다. 이래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개미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뭔가 대중과는 다른 뭔가를 해야지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뭔가가 뭡니까? 바로 이게 다른 그 뭔가예요. 지금 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 돈 원금이라도 찾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대중의 모습, 이거와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중을 벗어난 탁월한 소수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중과 똑같이 행동하고 대중과 똑같이 사고하면서 어떻게 대중보다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3년 후에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줄 어떻게 아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작년에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예, 여기에 막 이제 또 욕하겠죠. 예, 뭘 알아, 알기는. 그렇죠. 제가 오래 떨어질 거는 몰랐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늘 그래 왔으니까요. 올해 이렇게 환율이 오를지 몰랐죠? 저는 알았습니다. 오래 오를지 몰랐다는 것뿐이지 이렇게 환율 오를지 알았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금리, 올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지만 금리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때 있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2016년도에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다시 펴냈어요. 예. 근데 거기 책 한번 다시 떠들어 보세요. 예. 거기에 제가 금리 이렇게 인상하는 때가 있으니까는 그때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미 썼습니다, 제가. 예. 그때는 그런 말 하면 또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그거는 그때 막 부동산이 막 화랑이었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때였고.
저금리였잖아요. 계속 영원히 저금리가 계속될 것만 같았잖아요. 그런 때에 제가 고금리로 올라가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날이 이날이 될 줄은 몰랐고요. 예,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3년 후에 전세가가 폭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전세가가 폭등하는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늘 그렇게 전세가가 폭등하는 일은 있어 왔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가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영원히 전세가와 매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생각인 거죠. 왜? 역사가 이미 다 증명해 왔는데 왜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생각인 거죠. 정말 팔아야 될 부동산을 가지고 안달을 내는 일이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저 공포 때문에 안달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작은 차이, 작은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가 결국 개미지옥이냐 여유로운 소수냐를 가르는 일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고생 없이 얻어지는 거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부동산을 너무 쉽게 돈을 벌어오다 보니까는 부동산에 너무 다 쉽게 돈 버는 줄만 알아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고생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고생을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면 돈 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와 같은 때, 이 공포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삶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